5월 2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교특위 고문이 일제강점기 희생자 유골 봉헌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실행은 양국 불교계가 맞자고 제안해 올해는 고국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역사 왜곡과 종교 편향 발언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가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등의 발언으로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공 성파대종사가 대중과 만나 차를 마시며 나눈 법문 같은 이야기와 일화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교구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 노후 주거복지시설 승가림을 개원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 일제강점기에 끌려갔던 조선인 유골이 봉안돼 있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일본 정부에 유골 조사 및 봉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도 2019년부터 유골 봉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고국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교특위 고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추진은 양국 국가 차원에서 하고 실행은 양국 불교계에서 맞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를 역임한 강창일 고문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골 봉헌을 각각하지 말고 양국 정부가 우선 한국 정부나 양국 일본 정부가 동시에 나서서 하고 이것을 일본의 종단, 한국의 종단에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12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유골 봉환에 필요하면 일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의 한 사찰에 봉환돼 있는데 고국으로 봉환하려고 일본 불교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일본 정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면 싶을 때는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2023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를 찾아 종단협 대표들과 함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가를 천도하는 위령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창일 고문은 유골이 봉환되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약에도 넣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그래서 유골 봉헌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강창일 고문은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조선인이 구마모토 혼묘지 3대 주지가 됐는데 여기에 사명대사 등 당시 자료가 많다며 오는 8월 한국에 자료들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난후 사명대사가 협상을 벌여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3,500명을 데려온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이재명 후보가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약은 공약이지만 이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계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가 역사 왜곡과 종교 편향 발언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종교편향특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최근 김문수 후보가 교육정책 협약식에서
공산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데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기독교계에 대한 덕담의 수준을 넘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 왜곡하면서까지 기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발전에 기여한 종교처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교 편향 투기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교 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다 쉬거나 담소를 나누는 공간을 지대방이라고 하는데요. 통도사 산대 암자 서우남에는 다락방이 이런 공간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대중과 만나 차를 마시며 법문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 서우남 다락방에서 종정예하가 1년여 동안 대중과 나눈 이야기와 일화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입니다. 2023년 성파 스님의 다락방을 집필했던 울산대학교 노성환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1년간 서우남 토굴 다락방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그곳을 다녀간 수많은 이들이 나눈 담소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파 스님의 지대방이란 이름으로 지난 5월 출판된 책은 다도와 주도, 마음예술, 부부애정, 생활법문, 정신지혜, 통도사의 역사민속 6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자는 불교와 유교를 비롯해 그림, 염색, 한지, 음식, 다도 등 다방면에 걸친 종정예하의 지혜를 지대방 안이 아닌 사바세계의 모든 대중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 말씀들이 좀 되새겨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훈적인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책의 첫 번째 주제 다도와 주도에서 종정예하는 선다의 정의를 차를 통한 견성의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선다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잘라내기 위한 수행 도구이지 그 자체가 돼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통도사의 역사와 선승이자 학승,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로 성파 대종사의 모습을 친근하게 담아냈습니다. 성파 종정 스님이 평상시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알기 쉽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가를 아마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싶습니다. 270여 쪽의 책에는 성파 대종사의 그림을 다양하게 배치해 수준 높은 선화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마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스님 말씀은 마치 윤활유처럼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 내면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대인. 지대방을 찾아온 이들과 툭툭 던지듯 무심하게 나눈 성파 대종사의 대화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교구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 노후 주거 복지시설을 개원한 건데요. 지상 4층 2개 동으로 문을 연 승가림 불사에는 원로 스님들의 발언과 정성이 보태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원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과 전법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정사는 지난 21일 주지 정념 스님, 법흥사 주지 삼보 대종사와 교구 본말사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승려노후 복지시설 승가림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월정사는 2023년 수행자의 노후 복지를 위해 복지시설 승가림 건립을 발의했으며 법흥사 주지 삼보 대종사가 불사에 30억 원을 기부하며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삼보 대종사는
은사인 탄어 대종사의 42주기 추모 달해제와 승가림 개원식을 함께 하게 돼 뜻깊다며 스님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노후 대책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노후에 이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참에 본사 주님께서 그런 뜻을 내서 좀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승려복지시설 승가림은 연면적 1423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 2개동으로 총 24방사의 독립된 생활공간에 공양간과 차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수행자의 노후는 수행의 연장으로 존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가에서부터 또 열반에까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행 정진하고 원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구로서 또 산중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복지시설 승가림은 교구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 포교에 전념하며 마지막까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사 그 이상의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이 오늘로 100일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기도로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약자와 사회를 위한 기도 현장, 이지윤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서울 세종호텔. 이제는 흑자로 전환된 호텔 측에 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 노동자 고진수 씨는 고공농성을 이어갔고, 호텔 일대에 관음 정근이 울려 퍼지자 고 씨는 10m 높이에 달하는 철탑 위에서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투쟁 98일차에 접어든 지난 21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9차 기도에 나섰습니다. 3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며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한 산호위. 이날도 세종호텔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쉼터가 되기 위해선 노동자 복직이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호텔이 인간에 대한 사랑, 존중, 공존, 상생의 상징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산호위는 중구 한화 빌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m 높이 고공에서 진행되는 거제 통영 고성, 조성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천수경과 관음정근으로 기도를 이어간 산호위는 인수 당시 상용직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하나오션의 신속한 이행을 발언했습니다. 본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는 이름만 다르지 모두 하나오션이라는 같은 일터의 구성원입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동신 스님을 비롯한 산호위 8명이 함께한 기도에는 2022년 직접 만든 철제 감옥에서 조선하청 노조의 어려움을 알린 유최한 조합원도 참석했습니다. 유 조합원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투쟁 현장에 함께해준 산호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그리고 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오시고 이렇게 집중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투쟁할 때 좀 더 투쟁 시기를 줄일 수 있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산호위는 해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기도를 올리며 사회의 공생의 중요성을 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테마로 본 불교 동아리 세 번째, 오늘은 한양대학교 불교 동아리 한불회입니다. 김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연등회의 유래를 설명하는 인자한 목소리에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합니다. 양손엔 종이로 만든 연꽃잎을 들고 스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듯 고개도 끄덕입니다. 한양대학교 불교 동아리 한불회의 정기법회 현장. 한불회는 연등회 준비, 선배들과의 멘토링, 여름 템플스테이, 송년법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해만 50명이 넘는 신입 부원을 모았습니다. 더 이제 젊고 밝은 이 에너지에
동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교류를 잘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불의 발전엔 선지식 동문회라고 불리는 동아리 출신 선배들의 뒷받침이 컸습니다. 동문인 전보삼 만해 기념 관장은 재학생들과 매년 3.1절 만해 스님 묘소를 참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합니다. 또 사단법인 대불의 재학생을 추천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와 같은 특별 행사에 후원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진로와 취업으로 걱정이 많은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멘토링까지 선배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졸업하신 선지식 동문회랑 굉장히 교류가 많은데요. 멘토링이나 송년 법회, 템플스테이 등.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동아리들이 선배들과의 단절을 겪었지만 한불에는 깊은 불심으로 유대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불에는 선배들의 지원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법회 참석률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불회가 보여준 선후배 유대감은 청년 포교의 어려움을 겪는 한국 불교가 주목할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봉선사 산하 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최초 노인복지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르신 모두를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새로운 30주년을 기약했습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최초 노인복지관으로 1995년 설립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2007년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이어 2022년부터 봉선사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이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주도적인 삶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노인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부모 원중행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무심코 발견한 뼈를 보고 절을 하며 내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의 뼈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노인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희 우리 봉선재단의 아버지고 어머니이십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년의 활력을 되찾고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온 공로자 시상과 수기 공모전 시상식으로 30주년 기념 의미를 더했습니다. 종사자와 봉사자들은 새로운 30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30년의 30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선복지재단은 남양주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일시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역경보살 구마라집이 중국 장안에서 이룬 번역 작업은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이 구마라집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 또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개, 불교 경전 번역의 혁신가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의 주역인 구마라집. 400년대 초 중국 장안에 도착한 구마라집은 대규모 번역팀을 이끌며 300권이 넘는 경전을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강좌에서 서울대 철학과 이상엽 교수가 역경보살 구마라집을 조명했습니다. 이상엽 교수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마경, 금강반야경, 묘법연화경 등을 번역한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은 문헌의 핵심 사상을 중국어로 유려하게 옮겼을 뿐 아니라 양도방대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마라집이 활동한 이 400년대에 320만 자가 역출된 거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추론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은 2세기 초부터 4세기 초까지 거의 3세기 동안 번역된 거를 다 합친 게 330만 자입니다. 이 400년대 구마라집의 활동으로 그 이전에 중국에 존재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분량이 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엽 교수는 구마라집 이전에 이루어진 고형 문헌 번역은 정확도가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도 불교를 수학한 경험이 있는 스님은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반대로 중국어와 인도어 모두 능통한 스님은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인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마라집 번역은 후대 번역가에 비해 인도어 원전과의 1:1 대응 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면서도 읽기 쉬운 번역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엽 교수는 구마라집 번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 대칭적 이제설에 기반한 번역 방식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진제와 속제 두 층위에서 균형 있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마라집 문화의 승조, 다명, 승해 등의 학생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훗날 삼론학파의 사상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진제와 속제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속제를 부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제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속제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진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속제의 초극이 진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분들의 특징은 그 둘의 동등한 어떤 수행론적 내지는 그런 함의를 부여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매주 보리류지, 원효, 승랑 등 동아시아 불교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불교가 동아시아에 오면서 더 풍부해지고 또 새롭게 변모한 것도 있고 동아시아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동참대중은 중국 불교가 자생적인 사상과 교학을 발전시키는데 구마라집의 번역이 결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유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이 제49기 재학생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태고종 제주종무원 법당에서 종무원장 법회 스님을 전계 아사리로 49기 재학생 25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연비의식과 참회의 진언으로 지난날을 반성한 재학생들은 진정한 불자로 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사는 불제자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